최근에 제 영상에 댓글 중에 안경 옆에 저거 카메라인가요? 뭐 스마트 카메라 이런 걸로 보이나 봐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목소리 과연 어느 마이크로 녹음된 목소리일까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가슴에 없어요. 뭐 위에다 이렇게 붕대로 해놓은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상 보시다 보면은 아실 겁니다. 아, 마이크 저기 있었구나. 최근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안경 옆에 있는 거 뭐냐? 마이크를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영상을 올렸더니 야, 저 무슨 카메라 아니냐, 뭐 새로 나온 뭐 신제품인가, 요런 주제로 영상 찍어보면 좋겠다. 유튜브 하면은 다들 이 장비에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좋은 카메라, 좋은 편집 컴퓨터, 뭐 조명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거든요. 제 채널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이크 변천사. 예, 요거 되게 오랜만에 보시지 않으세요? 뭐 SM7B, 뭐 샷건도 써고, 그리고 이런 콘덴서 마이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솔직히 좀 무선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기 걸고 쓴 것도 무선이잖아요. 일단은 이 마이크의 정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마이크는 뭐냐면 여기 달려 있어요, 사실. 예. 목소리에 욕심을 내면은 사실 다들 이쪽 계열로 알아보실 거예요. 특히나 이런 마이크는 방송국이나 녹음 스튜디오에서나 실제로 쓰는 마이크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마이크를 굉장히 선호했어요. 마이크의 물리적인 이 완성도만큼은 사실 이런 마이크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것보다 적정한 거리에서 녹음을 했을 때 가장 풍성한 소리가 들어가고,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 옆에서 뭐 소리가 나도 잘 수음이 되지 않아요. 딱 여기 있는 소리만 딱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지금 덥기도 하고 테스트 삼아 선풍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 소리가 막 거의 안 들어갈 겁니다. 제 목소리만 쫙 쫀쫀하게 들어갈 건데, 저도 이런 특성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세팅으로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찍지 않는 이유는 요렇게 해버리면 목소리가 아예 안 들어가 버려요. 편집으로 살릴 수는 있습니다. 저 억지로 한번 살려볼게요, 편집으로. 나중에 편집이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물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앉아있으면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이 소리가 다 들어가요. 조금만 쿵쿵해도 마이크 스탠드를 여기다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붐대를 여기다 연결하면 안 돼. 내가 여기를 쳐도 전혀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 붐대, 외부에서 위치된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해놔야지 이 소리가 좀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이렇게 보세요. 가끔씩 이런 영상을 올리면은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집에 있는 스피커가 우퍼가 있는 스피커인데 쿵쿵거려가지고 공들밥하면 영상을 볼 수가 없대요. 이런 마이크가 가장 적합한 유튜브는 앉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유튜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마이크만한 게 없어요. 몸이 자유롭다. 마이크와 카메라 여기가 세팅이 딱 돼 있으면은 그냥 탁탁 켜고 녹화 버튼을 누르면은 앉아서 바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목소리에 따라서 마이크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고, 마이크가 뭐 수백만 원짜리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몇십만 원대에서 계속 여러 가지 마이크를 또 수집해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마이크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SM7B라는 마이크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번씩 와, 나도 저거 사고 싶다. 마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마이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움직인단 말이에요. 말만 하는 컨텐츠도 가끔 있긴 하지만은 뭘 이렇게 만지고 뭘 꺼내고 자르고 붙이고 납땜하고 이런 영상을 찍을 때는 돌아서는 순간 말이 안 들어가. 그래서 제가 변화를 한번 줘본 게 뭐냐, 이런 샷건 마이크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도 아까 이 녀석보다는 좀 멀리 있어도 조금 더 잘 잡아줍니다, 소리를. 그런데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옆으로 갔을 때 소리가 더 안 들려. 사실 샷건 마이크로 전 이것도 해봤습니다. 화면 밖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나마 이렇게 돌려도 약간 위쪽에서 수음이 되기 때문에 돌리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영향을 좀 받긴 하겠죠.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다. 그리고 화면에 마이크가 안 보이니까 좀 자연스럽고, 사실 요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 찰지게 받아주는 마이크예요. 그리고 이런 형식의 콘덴서 마이크는 지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돌리면서 말을 해도
아까처럼 소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 소리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저쪽 밖에 뛰어노는 어린이들, 놀이터의 어린이 목소리까지 들어갑니다. 마루에서 제 아내랑 제 아들내미 대화하는 소리가 일로 녹음이 돼버려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그러니까 컨트롤된 환경에서는 정말 좋은 마이크인데 막 쓰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가끔씩 한 번씩 꺼내 쓰다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또 다른 거 쓰고. 근데 한 가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다이나믹 계열 마이크 쓰다가 이걸 한번 딱 써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소리가 좀 흑백의 목소리였다 갑자기 칼라로 된 목소리처럼 들리는 화끈한 음색은 있어요. 그런데 쓰기가 쉽지 않구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얘는 마이크 겸 녹음기죠. 녹음기 카테고리에 들어가죠. 너무 오래 써가지고 지금 보세요. 다 벗겨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고 써가지고 땀을 먹어가지고 고장났어요. TX660을 쓰고 있는데 좀 소리가 좀 날아갑니다. 저역대도 없고 쨍 하는 소리 위주로만 녹음이 되는데, 그래도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외에서 찍을 때는 사실 이것만큼 믿음직스러운 게 없어요. 단점은 있죠. 녹음을 따로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영상이랑 녹음된 거랑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요즘에는 파이널 컷이나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싱크를 맞춰줍니다. 항상 100%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영상의 클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상 파일은 예를 들어서 한 20개가 나왔어. 근데 이거는 파일이 3개가 나왔어. 그거 나중에 맞추려면 진짜 욕 나와요, 진짜. 그거는 편집 과정에서의 빡침이고, 어쨌든 녹음은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가끔 써요. 오늘 밖에 나가서 뭘 찍어야 되는데, 야, 이거 내가 카메라, 마이크 이거 혼자서 도대체 감당 안 될 것 같다. 나중에 편집 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냥 주구장창 켜놔요. 백업 용도로도 아직도 써요. 정말 중요한 촬영이다. 바깥에서 찍는 건데 요거는 한번 잘못 찍으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영국 갔을 때 영국에서 어느 담당자분의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찍어 왔어야 되는 건데, 그때 마이크를 제가 2대를 채웠어요. 그분한테 요거 하나랑,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 거 요거 하나를 이렇게 채워놓고 둘 다 자체 레코딩 기능으로 녹음을 받아와서 결국에는 여기서 녹음된 것만 쓰긴 했지만은 그래도 백업이 하나 남아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시도했던 마이크예요. 무선으로 드디어 넘어갑니다. 좀 오래전부터 방송기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무선 마이크 송수신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방송국용 장비였어. 지금은 아니잖아요.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개인으로 굉장히 그런 장비를 많이 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구입할 만한 가격으로 아마 제일 발빠르게 출시했던 회사일 거예요. 로드 와이어리스 공가, 어쨌든 딱 요 기능만 됩니다. 여기에 수신기인데 수신기에서 아날로그로만 출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소니 마이크의 3.5mm 마이크 입력으로 이 신호가 들어가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돼. 여기다 걸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랑 이렇게 말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때 산 게 뭐냐면은 이 마이크예요. 이것도 로드 모델명 정확히 기억 안 난다. 이 마이크가 아니라 이 마이크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사고 나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아까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정말 숨기고 싶을 때는 요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촬영 현장 보니까 실제로 여기다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몸에다가 이렇게 아예 숨겨버리더라고요. 제가 많이 쓰진 않았지만은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다. 소비자의 요구를 빨리 꿰뚫고 나온 제품은 맞아요. 그런데 그 후로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어요.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제가 예전에 젠하이저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그때 리뷰를 올렸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이거를 뭐 리뷰를 올려야 되는 그런 협찬 영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제가 협찬 받은 제품이니까 그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마이크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일단은 무선이 되고요. 마이크 안에 내장 메모리가 있어서 녹음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무선으로 지금 컴퓨터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요거 하나만 들고 나가도 아까 말씀드린 요 녹음기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2비트 플로팅 녹음을 지원을 한다. 목소리 같은 걸 녹음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크게 녹음이 돼서 위에 클리핑이 생기면 나중에 복원이 힘들어요. 그런데 32비트 플로팅 세팅으로 녹음을 해버리면은 클리핑이 생기던 아니면 반대로 녹음이 너무 작게 되더라도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소리를 끌어올리거나 클리핑된 거를 강제로 끌어내리면은 그게 살아납니다. 그만큼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다이나믹 렌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예전에 영국에서 32비트 플로팅 레코딩으로 그 담당자 분의 가슴에 이걸 채워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써본 마이크 중에서는 가장 스탠다드한 소리가 나요. 이렇게 되고 얘기하면은 아까 이 마이크 스타일과 비슷한 EQ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이렇게 녹음을 하더라도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EQ를 조금만 만져주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소리를 좀 다채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연결해서 쓰냐에 대한 솔루션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해요. 지금은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좀 녹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이 장치 자체를 오디오 입력 장치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여기서 여기만 존재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지털로 전송되고 디지털로 USB 통해서 컴퓨터에 녹음이 되고 있는 거죠. 또 카메라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3.5mm 카메라의 입력으로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용도뿐만 아니라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할 때 OBS 같은 프로그램에서 훨씬 더 깨끗하게 소리를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이런 제품에 대한 인식을 처음 바꾸게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을 써본 이후에 다른 제품도 한번 써보고 싶다. 요즘에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있던데 이겁니다.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일 거예요. DJI 마이크. 처음에는 DJI 마이크 2를 구매를 했어요. 마이크 크기가 이거랑 좀 비슷합니다. 기능도 되게 비슷해요. 자체 메모리에 32비트 플로팅 녹음되고 USB 연결하면은 컴퓨터 녹음도 되고 그거를 제가 반품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노이즈가 좀 많이 들어가. 좀 차분한 계열의 수음이라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날카롭더라고. 그래서 막상 목소리 녹음용으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반품을 하고 집에서 영상을 찍을 때 사실 백업 레코딩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집에서 저 오늘 이렇게 찍는데 이거 다 날라가도 전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찍으면 돼. 그리고 웬만해서는 잘 안 날라가요, 사실. 그런데 이런 사이즈의 녹음기를 써야 될까? 내장 메모리가 없으니까 내장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100% 무선으로 싸서 여기서 녹음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신박해요. DJI 이건 진짜 잘 만들었어. 자, 일단은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요. 컴퓨터 USB로 연결하면 USB에서 인식을 해서 장치로 지금 컴퓨터로 녹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연결을 하려면은 3.5mm 케이블 통해서 카메라에 마이크 인이나 라인 인에 연결해 써도 되는데 카메라에 연결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쓰는 카메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쓰는 소니 카메라. 이 카메라는 오디오 입력이 마이크 인 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신호를 일단은 증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 프리앰프라는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거치기 때문에 본연의 이 기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리와는 좀 다른 소리가 들어가요. 저쪽에서 쓰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라인 인이 있어요. 저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리에 대한 착색이 되게 덜해요. 이런 카메라가 문제란 말이죠.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잘 쓰는 분도 많아요. 저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 이게 있더라고요. 소니 카메라 전용인데 소니 카메라 위에 핫슈 단자에다 연결해서 이 수신기를 같이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로 카메라 안으로 신호가 들어가요. 마치 제가 이렇게 녹음하듯이 디지털로 USB로 카메라가 켜지면은 이것도 같이 연동돼서 켜지고 끄면 같이 꺼지고 내가 원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거구나. 여기 USB 충전을 항상 물려놔요. 저 모니터 옆에다가 열어놓습니다. 그냥 찍을 때만 빼서 찍고 나서 그냥 여기다 탁 넣어버려요. 완충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생각이 난 게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달아 놓는 것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안경을 쓰잖아. 안경은 내 얼굴에 항상 같은 자리에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껴본 거예요. 신세계를 맛봤습니다, 진짜. 저는 요 세팅 이후에. 편집할 때 너무 편해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하든 어디로 돌아다니든 간에 항상 균일한 소리가 들어가는 거야. 이건 똑같으니까. 최근에 제 영상에 댓글 중에 안경 옆에 저거 카메라인가요? 뭐 스마트 카메라 이런 걸로 보이나 봐요.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됐어요. 화질은 나빠도 그냥 봐, 사람들이. 그런데 목소리가 안 들리면 안 보게 돼요. 화질이 아무리 4K는 8K로 나와도 목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정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 마이크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과연 내가 유튜버를 할 때 가장 편한 세팅은 무엇일까? 목소리의 퀄리티가 정말 중요한 컨텐츠이면은 사실 이런 거나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든 게 되게 많더라. 그리고 또 뭐랄까, 마이크가 여기 있으면은 나는 그런 컨셉이 아닌데 화면 자체가 좀 썰터는 채널처럼 돼버리더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는 그런 컨셉은 아니거든요.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컨셉이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옮겨가게 됐는데, 물론 소리 자체는 정확하게 녹음을 했을 때 이런 시스템보다는 조금 좀 얇죠. 하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타협이죠, 타협. 내가 가장 큰 문제 없이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마이크 시스템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서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겠지만은 저는 스스로 고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왔다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 중에 마이크는 나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좀 참조가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 갑자기 이 마이크 테스트를 아까 해봤는데 역시 콘덴서야 진짜. 소리가 그냥 막 쩝쩝쩝쩝 뭐 진짜 막 찰떡같이 들어가네. 다음 영상은 이걸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이것저것 저것 썼다. 감사합니다. 공대파파였습니다.